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에서 찬성이 179표, 반대는 109표, 또 무효는 5표였습니다. 과반인 150표 이상이면 가결인데요. 국회의 3분의 2석인 180표에서 한 표 모자란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예견됐던 결과였죠. 국민의힘 115석 의원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의 주무부처 수장이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려 입지 못한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사의 표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의 표명. 네, 국회가 장관을 탄핵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본회의 표결과 함께 즉시 직무 정지가 됐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이 탄핵이 확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행동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죠. 민주당은 정권의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게 이렇게 머리숱만 가지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뱉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역대 탄핵 사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노무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또 사법농단으로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추미애 당시 장관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탄핵이 부결이 됐죠. 다만 국회를 이제 넘어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됐던 사례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뿐입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 헌재에서 기각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했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이 탄핵 결정문,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 결정문을 보면 정치적인 무능력 또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직접 지휘 수단이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헌법의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는 만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 체제에서 경찰국은 신설하는 등 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우리나라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 경찰 배치가 적절했는지는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에 당일 경찰 배치 분산된 면이 있다 인정을 했지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문제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불쾌감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책임은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한다라는 건 윤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죠.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앞서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이제 의결이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즉각 거부를 했었죠.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해서 대행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차관 후보로는 법조인,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의 실명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 뭐 차관 인사, 실세형 차관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 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이상민 장관 탄핵 후폭풍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대정부 질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연일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세를 폈죠. 그런데 검찰의 김 여사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 여사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합법적인 소환이고 또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소환 통보가 한 번 있었는데 불응했다라고 한 겁니다. 또 이후에는 다시 확인해 보니 소환 통보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환에 통보 받은 적도 없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뒤이어서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21년에 언론 보도를 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201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러한 그 사안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은 한 총리가 발언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입장을 번복했는데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고요. 한 총리는 그렇게 이해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심기 보위를 위해서라면 이 총리의 체면과 권위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되느냐 공세를 폈는데요. 한 총리의 국회 답변이 문제가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신문 총리라는 별칭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8월 중순에 대통령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네, 오늘은 이 셋째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먼저 이렇게 의결이 되면서 시간이 좀 미뤄졌는데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신스틸러 한동훈 장관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앞서 민주당의 공세에 하나하나 받아치는 모습이었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직접 공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탐사는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확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네, 한 장관의 발언 오늘 김의겸 의원이 전면 반박했습니다. 정치 후원금인데 돈벌이다, 남는 장사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한 건데요. 후원금이 들어온 이유는 의혹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장관이 고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시점이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 순서가 다르다는 점.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탄핵안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역시 헌정사 최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대통령실 헌법법률상 문제 없어 비합리적, 한덕수 총리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답변 번복 논란.